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은 이거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개선됐는데 불구하고 공기업의 이름도 다 다르고 전국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279쪽의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통평가지표 만드는 게 이게 엄청 애를 먹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저쪽 기관은 직원이 1000명이고 우리는 7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거를 동일하게 평가하려냐. 말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엄청 애를 먹는데 그래도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80쪽에 그 평가 결과 순위의 고착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딱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위가 그대로예요.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위가 그대로예요. 그냥 쟤네 기관은 수익성도 있고 공공성도 다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우리는 별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야, 이거 아무리 우리 준비 열심히 해도 맨날 평가는 별로야. 야, 우리는 매년 했던 대로 해도 평가 항상 좋아. 이런 순위 고착화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 공기업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서울 쪽에 있는 공기업이니까 아니냐의 차이도 분명히 커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여기는 고객이 많아. 고객이 많으면 불만도 많고 개선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처리를 했다는 흔적들이 많아요. 야, 우리는 1년에 민원이 1000건이야. 1000건 중에 998건을 처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뭐 1년에 민원 20건이나 올려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숫자의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 결과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인데, 자, 이것도 너무 안 좋았다가 작년에 올해가 좋아지면은 개선도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10개밖에 못 팔았는데 10년 뒤는 한 10,000개를 팔아요. 이렇게 되면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직선을 보면요. 10에서 만으로 되면 거의 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이런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평가자의 권위, 그러니까 공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기업을 뭐 근무를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고 뭐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을 어떻게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28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평가 후에 자, 평가자에 대한 메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평가자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평가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 평가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이게 아니다. 이게 계속 평가자를 이렇게 배척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평가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1년 내내 특정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저 평가 뭐 심사위원한테는 난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런 시비가 계속 걸리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283쪽의 맨 위에 줄이요. 경영평가는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를 이미 달성한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목표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맡은 사업은 우리 기관이 맡은 사업은 3년짜리 사업인데 매년마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좀 귀찮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의 단순한 문제 283쪽입니다. 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막 모양만 화려하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양식을 평가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대상이 돼요. 뭐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이제 면접을 가거나 뭐 누구한테 보고를 하려고 할 때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형식이 너무 화려해서 내용이 묻혀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이제 284쪽하고 285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평가자 개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가 자체를 엄격하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 속해 저는요. 응? 이거는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들으면 답변에 대충 수긍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 뻔하거든요.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분들이 뭐 맨날 고생해서 뭐 민원 처리하고 뭐 때로는 굉장히 좀 그 허드렛 일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의외로요. 이게 뭐 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 도로를 보수한다, 뭐 주차장 관리를 한다, 뭐 견인을 한다, 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안에서 이제 생기는 뭐 아침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너무 고객이 안 와가지고 이게 참 난감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대강 현장을 가보면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개인의 성향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런 평가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평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기준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공공기관 평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해져요. 공공기관 평가가 어느 정권이 바뀌든 간에 정권 초반에는 이 굉장히 엄격해져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일로 자,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건 이제 평가를 하는 정부와 평가를 받는 공기업의 어떤 그 모임, 세미나 같은 데서도 또는 회의 같은 데서도 이거는 항상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하는데 그게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합의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뭐 어린이집 매일 가서 평가해야 되고 뭐 가서 평가해야 되고 이러니까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뭐 다른 말로는 인증, 뭐 보육시설 인증 받냐 못 받냐가 이게 무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게 엄청 크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내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면은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잘 배우면 좋은 거고 잘못 배우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를 내가 학습한다고 아무리 뭐 내가 똑똑하건 말건 간에 반대로 또 평가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자, 내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위에 사람의 그 방식과 습관대로 나도 배우게 돼요. 잘 배우면 좋은데 잘못 배우면 그것도 꽝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가가 참 난감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 분야는요. 왜냐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법령에 준수하는 사항, 뭐 부정부패냐, 뭐 예를 들어서 횡령, 뭐 형법상 문제가 있느냐, 또는 뭐 민사소송에 관련된 건이냐,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뭐 개인의 어떤 일탈, 부정 이런 거냐, 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로 어느 정도는 그 가려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무조건 일은 하면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면 또 새로운 게 안 보여요. 내가 매일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외부 얘기 듣고 또 자극을 받아서 또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 안 생기고, 그 내부적으로 공기업 내부 직원들끼리 뭐 안 싸우고 임원하고 뭐 이렇게 직원들끼리 안 부딪히고, 저는 이러면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공기업에 대해서는요. 일 많아요. 그 일이 많은 데는 진짜 일 많아요. 하는 거 보면요. 없는 데 좀 한산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 나중에 실제로 공기업 뭐 인턴을 해보시든지 한번 가서 보세요. 일 많아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빽빽해요. 사무실 가면은 일할 거 빽빽하고 현장 나가는 사람 계속 나가야 되고 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얘기까지 좀 같이 드렸습니다. 경영평가가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곳곳에서 좀 불만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